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의 초청 특별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문화 중심지 뉴욕의 특성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제고를 주제로 강연해 한인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이 뉴욕을 찾았습니다. 10일 뉴욕 한인회 주최 뉴욕 총영사관의 특별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강연회는 세계문화 중심지 뉴욕의 특성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제고라는 제목으로 재미한인들이 세계문화 전시장인 뉴욕에서 한국의 브랜드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는 우리가 자연 녹색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준법 정신을 통해서 공정사회를 이루고 이배용 위원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뉴욕 일원 동포사회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전략을 소개하고 한인들의 주류사회 진출과 본국의 세계화에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잘 되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뭉쳐야 해외에서 더 세계인들과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일주일간 뉴욕 뉴저지 곳곳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를 모토로 강연을 나선 이배용 위원장은 13일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연합회가 정기 원례회를 열고 단체 간 소식을 교환한 뒤 한미 FTA 비준 촉구 후원권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직능단체 협의회가 12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7월 정기 연례회를 열고 단체 간의 소식을 나눴습니다. 이날 원례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촉구 집회 및 홍보 후원권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각 단체들에게 소상인 지원 정책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민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또 유권자 센터와 같이 주도하고 있는 그 선거구 재조정 문제와 또 FTA 비준에 관한 그 협정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그 직능단체 협의회에서는 이 두 단체를 외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각 단체별 활동 보고 시간에는 최근 의류산업협회로 협회 명칭을 변경한 전 봉제협회 과우천 회장이 협회 명칭 변경 배경 설명과 함께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회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보다 더 회원 확보를 해서 보다 넓고 또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더욱 봉사할 수 있는 단체로 태어나기 위해서 의료산업협회로 7월 1일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뉴욕 한인청과협회 김영은 회장은 오는 10월 8일과 9일 뉴욕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진행될 가을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에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10월 8일, 9일 날 맨하탄에 있는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열리는 뉴욕 추석맞이 민속대잔치가 벌써 29회째 접어들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을 알리는 이 행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대한민국을 빛내는데 일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뉴욕 한인경찰협회는 오는 21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인들을 위한 사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뉴욕 한인수산인협회는 오늘 24일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에서 회원 야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직능단체 원래회 시간에는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이 참석해 2011 뉴욕주 선거구 조정 개혁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미국 중서부와 남부지방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39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중서부와 남부 등 모두 24개 주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국 인구의 절반가량인 1억 5천만 명이 현재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ABC 방송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오클라호마 시티는 12일 기온이 110도를 기록해 20년 만에 최고 기온을 보였으며 14일 연속으로 기온이 100도를 넘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33일 연속으로 기온이 100도를 넘고 있고 텍사스주 댈러스도 11일 연속으로 100도 이상의 고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폭염과 함께 2월부터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쇠고기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AFP 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로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OC는 한 국가의 한 도시의 올림픽 개최권을 준다며 두 국가의 분산 개최는 현행 올림픽 헌장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자칫 조직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올림픽 현장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로게 위원장은 다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회식에 입장하거나 단일팀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이는 매우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AFP 통신은 동계올림픽이 인접한 두 도시에서 열린 적이 있고 하계올림픽도 지리적, 기후적 이유로 몇 차례 여러 도시에서 열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가 주요 국제 실용평가 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신용등급 강등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국채 한도 상향 조정이 적절한 시한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무디스 기준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AAA입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 및 피치 등 주요 실용평가 기관들은 그동안 미 의회가 정부의 채무 한도를 다음 달 2일까지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고 잇따라 경고해 왔습니다. 한국 내 일부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제기되는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정당화 구실을 제공하고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촉발하는 그런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13일 지적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속 대외정책연구기관인 퍼시픽 포럼의 랄프 코사 소장은 이달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저명한 정치인들을 포함해 갈수록 많은 한국 국민들이 미국 전술 핵무기의 재반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나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코사 소장은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은 북한이 한국 내 안보 이슈와 대북 정책에 대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소재로 활용될 것이며 반미 감정 증폭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버금가는 반미 움직임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 비행에 반발해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달 16일 있었던 대한항공의 A380 독도 시험 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18일부터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이달 11일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로 이메일로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 공관에 하달됐습니다. 국가가 특정 항공회사를 상대로 이용 자제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외무성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외무상이 승인한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심사 때 지문 등록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인 시민권자들도 내년부터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일일이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입된 외국인 지문 등록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확대해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한국 내 모든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두 번째 단계로 지난 7월 1일부터는 한국 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들은 입국 후 첫 외국인 등록을 할 때 10개 손가락의 지문을 찍고 얼굴 사진을 등록하는 조치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세청이 12일 세금 환급 사기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IRS는 최근 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짓 신고를 하게 하는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이들은 소득세 신고를 도와주겠다며 접근, 가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IRS 등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이 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서류 작성 없이 IRS에서 무료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광고나 홍보지를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녀가 많은 이민자가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미국 전체 인구에서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인구 센서스 결과 이 아이들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1990년의 26%보다 낮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 더 떨어져 2050년에는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현재 13%에서 2050년에는 20%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같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노인들은 증가하는 반면 아이들은 낮아지면서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할 미래의 노동력 감소로 인한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1900년에는 전체 인구 중 아이들 비중이 40%로 높았던 반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많은 미국인들이 성인이 된 자녀들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정년을 늦추거나 은행 대출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 아메리카 금융그룹과 노령문제 전문 연구단체인 에이지웨이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미국인 가운데 절반 정도는 자녀들에게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0%는 특히 성년이 된 자녀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재정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던 과거와 크게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중간탑은 뉴욕 한인 12명 중에 1명이 혼혈이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다시 말해 혼혈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뉴욕동 6개 주의 그 2010 센서스 2차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에 사는 한인이 15만 3,609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혼혈 인구가 12,615명으로 증가, 2000년에 비해서 74.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한인 중에 혼혈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미네소타주의 한인은 혼혈인을 포함해 2만 995명이었는데 이 중에 혼혈 한인이 6,013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25.1%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옆에는 별도로 그 주별 혼혈 한인 인구 수가 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한국군 입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04년 이후 금년 5월까지 한국군에 입영한 영주권자는 미국이죠. 미국 영주권자는 총 33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첫 해였던 2004년에 11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73명으로 늘었고 금년에는 5월 말까지 47명이 입대했다고 합니다. 제도 시행 후에 전 세계에서 지원한 한인은 총 977명이고 그중에 미국 영주권자가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병무청 측은 그 이유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권유가 있었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발적인 관심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퀸스 칼레지 민병갑 교수가 미국 사회학회가 수여하는 우수 저서상을 받게 되는군요. 이 사회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출간한 민 교수의 그 종교를 통한 민족성의 보존이란 그 책이 이민 부문 우수저서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책은 한국과 인도 이민자들의 신앙생활, 특히 한인 2세들의 그 기독교인과 인도계 2세 힌두교도들의 정체성의 보존 정도를 비교하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달 21일서부터 23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106회 연례 미국 사회학회 연례학회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뉴저지 학군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주정부에서 지원금 인상한다는 기사인데요. 엊그제 발표한 2011-2012 회계년도 교육지원금 최종 계획에 따르면 주내 모든 학군의 교육지원금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특히 그 버건 카운티에 있는 주요 한인 밀집지역 학군들 역시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리오니아는 296만 5,640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금이 책정됐고 리치필드도 지난해에 비해서 22% 늘어난 185만 9,260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는 143만 6,900달러가 책정돼서 지난해에 비해 17.3%가 인상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탑은 $10,000 이상 소지하고 한국 방문할 때 세관 신고 안 하면 낭패를 겪는다는 경고성 기사입니다. 3개월간 총 99번이 접결돼 전년비 6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관세청 인천공항 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 말 기간에 미화 기준 $10,000를 초과하는 그 지급수단, 다시 말하면 달러라든지 한화라든지 수표를 반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적발된 건수가 99건으로 집계됐고 금액으로는 약 32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관법에는 현금, 휴대, 반출입 신고 없이 검사 과정에서 그 적발이 될 경우에 벌금을 물거나 전액 몰수당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뉴저지 잉글우드 크립스의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3개 타운이 이 식수를 끓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유나이티드 워더사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잉글우드 크립스와 잉글우드 지역의 일부 그리고 테나플라이 등지의 주민들에게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을 식수로 사용할 경우에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반드시 끓여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날 그 헐리우드 애비뉴 인근 루트 9W에서 30인치 굵기의 상수도 본관이 파열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이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었죠. 그 열기로 인해서 한 달여 만에 18만여 달러가 모금됐다고 합니다. 그 최 후보 선대 본부는 그 여세를 몰아서 곧바로 제3분기 모금 캠페인에 돌입할 예정이고 올해 연말까지 100만 달러를 모금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준희 후보가 연방 하원에 꼭 그 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가 2011년 후반기 오디션을 갔습니다.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는 2006년에 창단돼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매년 3회의 정기 연주회를 통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주를 통한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대통령 봉사상과 시의원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디션 악기구는 현악 부분과 목관 부분 그리고 피아노입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가 7월 19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이날 초청 인사로는 한나라당 제외국민이 조진영 위원장이 참석합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선진화 및 통일을 염원하는 재외동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한나라당 정책을 지지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책 후원단체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뜻을 같이 하는 동포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환영합니다. 미 동부 생명의 전화에서 김기현 교수를 초청해 부부 사이에 극심해가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행복한 부부, 신나는 가정생활을 위해 칭찬과 감탄사가 있는 행복 대화 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하 칸타타 전곡 연주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신대 카펠라 합창단이 서울신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미국 전 지역의 찬양 투어 중 7월 24일 플러싱 뉴욕 만나교회에서 특별 음악회를 엽니다. 2010년 KBS 교향악단과 협연한 연주 경력을 갖추고 있는 45명의 합창단은 르네상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 음악과 한국 가곡을 수준 높은 합창의 테크닉으로 선보입니다. FCC KCS가 버겐 카운티 검찰청과 공동 주관으로 범죄 피해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효과적 대치법, 신고 요령 및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되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월 18일 오전 11시 FGS 한인동포회관에서 김진성 변호사와 버겐검찰청 형사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펠팍타운에서 교통경찰 지원을 받습니다. 최근 펠팍타운에서는 한인교통경찰 2명이 임명되었으며 추가로 1명 더 선발합니다. 응시기간은 7월 말까지이며 자격요건은 고졸 이상자로 펠팍 거주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오늘의 추천도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입니다.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세상에 군림한 명문가인 동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으며 당시 최고의 권력인 교황의 주 거래처였던 메디치 은행을 운영한 하나의 기업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새로운 시대를 태동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들이 이룩한 성공과 실패의 부침을 살펴봄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선사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예능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시사 칼럼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평창이 2018년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됨에 따라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가 브랜드도 몇 단위 올라갔으리라 생각됩니다. 때마침 뉴욕을 방문 중인 이배용 국가 브랜드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국가 브랜드 순위가 18 내지 19위 정도라고 밝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은 10위권 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을 통한 국가 브랜드 상승을 위해 이 문화적 측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브랜드의 척도를 재는 데에는 여러 분야에 걸친 그 국가의 품격이 그 힘을 발휘하겠습니다만 이배용 위원장은 특히 문화적인 측면, 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잘 발굴하고 다듬어서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과 관련해서는 요즘 한창 붐이 일고 있는 연예 한류를 비롯해 한글의 세계화 또 한식 세계화와 같은 한국의 전통 문화가 미국인들에게 제대로 소개돼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을 이해하도록 하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한국 상품을 애용하고 결국은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류가 발전하는 한 과정입니다만 걸그룹 한류는 이미 미대륙 상륙에 청신호를 보내는 그 초기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글 보급을 통한 한류도 이미 시동을 걸은 단계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에 이어서 이웃 리치필드 학군도 올가을 학기에 한국어 코스를 채택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국어 보급은 뉴욕 추진위원회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글 보급이 늘어나 미국 각급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서의 한글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그 우수성이 인정을 받게 될 때 한국의 국가 브랜드는 저절로 상승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부터 시동되고 있는 한식 세계화 추진 운동도 뉴욕 일원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퍼레이드 등 행사에서 비빔밥, 비비기 행사 등을 통해 뉴욕 시민들에게 선은 보였지만 일반 시민들이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한국 식당을 스스로 찾는 비율은 아직은 좀 낮은 편입니다. 한식 세계화는 기존 한식 식당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런 품목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국 식당이 미국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실내 조명이나 메뉴 등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지만은 새로운 플래그십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기존 식당들을 활용해서 한식을 보급하는 편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읽기 쉬운 메뉴로 통일을 하고 또 실내 디자인 등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맛을 드리게 한다면 그 역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해외 동포들이 모국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한몫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14일 날씨입니다. 폭염 계속되겠습니다. 최고기온 84도, 섭씨영상 29도, 최저기온 65도, 섭씨영상 18도입니다. 15일 날씨입니다. 역시 무더위 계속돼 외출하실 때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최고기온 86도, 섭씨영상 30도, 최저기온 68도, 섭씨영상 20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기서 7월 14일 정오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